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이제 7만 호를 무료 공급하겠다라고 보도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해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혹은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해당 지역을 빠르게 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관련해서 제가 보도자료와 그리고 관련 기사 그리고 제 생각까지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시면 의사결정 하시는데 좀 좋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이제 보도자료 원문을 좀 간략히 보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만 역시 볼 겁니다. 2월 24일 날 발표가 된 원문이고요. 요런 제목이었습니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제 원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서 1차로 수도권에 7만 호, 그러니까 광명 시흥에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지방에 이제 3만 호 정도 가량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수도권 내에, 즉 이제 광명 시흥에 7만 호가 공급되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현재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도를 보면은 여기입니다. 광명 시흥 입지가 한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서울하고 바로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입지가 웬만한 3기 신도시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우수하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 이제 물량이 7만 호 가량이기 때문에 공급이 너무 많아서 주변 일대나 혹은 뭐 광명, 뉴타운이라던가 뭐 철산 일대에도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염려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것들은 지난 장을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지난 장에 3기 신도시를 이미 발표를 했었죠. 이 남양주 왕숙이나 뭐 하남 교산, 뭐 고양 창릉 그리고 인천 일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발표를 했는데 현재 결과는 주택 가격이 떨어진 것보다는 오히려 주택 가격이 그때 이후로도 많이 올랐죠. 청약 대기 수요자들이 이미 많이 유입이 되면서 전세 가격을 올리고요. 올라간 그 전세가로 인해서 매매가하고의 갭이 줄어드니까 실적으로 주택 매수를 실수요자 포함 이제 투자자까지 주택 매수를 많이 한 상황에서 다시 매매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영향도 컸겠지만 그런 현상들이 이 광명 시흥에도 이제 아마 똑같이 나타날 겁니다. 이미 시장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주택 매매를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 기존의 시장을 참조하시면은 그렇게 판단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죠.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 도시로 조성하겠다. 여의도 면적의 1.3배고 뭐 공원 녹지 이제 수변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제 계획은 굉장히 거창합니다. 그래서 뭐 잘 되면은 아주 좋은 신도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근데 다만 시기적으로 이게 빨리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당연히 신도시가 7만 호 이상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대책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제 1호선, 2호선, 7호선이 있고요. 현재 건설 중인 해당 일대 신안산선도 있고요. GTS-B 그리고 예타 중인 제2경인선 가로 열고 잘 보시면 구로 차량기지 이전 노선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로 차량기지에 대한 이전 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거나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일대가 좀 호재가 있죠. 이미 기사에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의도를 뭐 20분, 서울역을 25분, 강남역을 45분까지 좀 빠르게 어떤 갈 수 있는 교통 대책도 일부 포함하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로 차량기지 이전에 따라서 벌써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죠. 하루세, 호가 모두 10억으로 광명시흥 개발에
인근 구로 1동이 들썩였다. 제가 과거 영상에도 해당 일대 지역을 좀 여러 번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관련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구로 차량기지 일대가 이쯤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차량기지다 보니까 이런 분진이나 이런 소음들이 현재 심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전을 하겠다라고 보도자료에 나온 거기 때문에 해당 일대 아파트들은 이제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 거겠죠. 여기가 이전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전에 끊어져 있던 길이 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이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는 일부 있고 나머지들은 뭐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로 차량 길이가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일대에도 아주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메일 상담자 내용이 있는데요. 이 상담자 내용을 토대로 오늘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자녀는 아직 없습니다. 광명으로 이사 온 지는 약 2년 정도가 됐습니다. 원래는 광명 뉴타운에 청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3기 신도시 공급 발표가 나서 3기 신도시에 청약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광명 뉴타운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지만 분양가도 낮지는 않을 것 같아 상대적으로 더 저렴할 것으로 보이는 3기 신도시에 청약을 기다려야 하는지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전세는 4억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은 약 1억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주택 매수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청약을 해야 되는지 주택 매수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사연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광명 내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요.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려면 10년에서 뭐 15년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고요. 현재 신혼부부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아주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이제 당해의 2년 요건을 충족하신 것 같기 때문에 광명 뉴타운이 다가오는 2구역이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뉴타운에 2구역을 일반 분양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뭐 당첨의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가점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뭐 다가오는 광명 뉴타운을 좀 청약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전세를 거주하고 계셔서 4억이고 이제 1억이면 사실 뭐 적은 자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청약이 안 된다라고 하면 청약을 계속 도전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전세를 나오셔서 이제 월세로 가신 다음에 이 해당하는 4억가 혹은 이 1억 이 자금을 더해서 광명 내에도 이제 뉴타운이 있죠. 광명 뉴타운을 지금이라도 좀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점이 높지 않고 청약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이런 기사입니다. 돌고 돌아서 광명 시흥 신도시 실제 입주는 언제인가? 서울과의 접근성, 주택 수요 분산 효과가 반영됐다. 광명 시흥지구 보금자리 주택지구 무산 전례가 있고요. 토지보상 주민 반발, 실제 반발에 따라서 실제 입주는 많이 지연이 될 겁니다. 또다시 뭐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사실 광명 일대 토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토지 보상 해주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로 공급이 차질 없이 되기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겠고요. 관련 뭐 기사를 좀 보면은 21년 상반기에 공공택지 지정이 이미 된 거고, 토지보상 시장 및 사전 청약을 23년도에 하겠고, 25년도에 분양, 27년도에 입주 절차가 진행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놨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실적으로 이렇게 계획하는 일정보다 어떤 토지보상들의 등의 차질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5년에서 10년 이상은 더 걸릴 거다. 이 계획보다 5년에서 10년 이상은 더 걸릴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입주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뭐 예상은 현재 나이가 한 35 정도 되시는 분이
15년 뒤면은 한 50살 정도 되겠네요. 50살. 그때 정도엔 어느 정도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무주택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한 거입니다. 될 수 있으면 본인 자금에 맞춰서 주택을 매수하시는 선택 혹은 청약이 좀 빠르게 있는 광명 뉴타운에 일반 분양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관련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하죠. 입주 시기는 정부의 계획보다 당연히 늦어질 겁니다. 제대로 되기가 사실상 어렵다. 네. 그래서 예비 청약자 몰리는 3기 신도시 전셋값이 뛴다라고 하죠. 이미 많이 뛰었습니다. 고양 남양주 하남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 가파르다. 전셋가가 오르니까 매매가의 갭이 줄어들어서 매매가를 다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전 청약 대기 수요 유입된 영향 크다라는 분석이고, 이게 역시 광명 시흥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광명 시흥일 때도 전세 시장 불안감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광명 시흥지구 인근에도 전셋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광명 뉴타운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이주 수요에 청약 대기 수요까지. 광명 뉴타운은 2만 세대가 넘는 단지가 지금 순차적으로 이주하면서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청약 대기 수요까지 몰리면 전세가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의 갭이 줄어드니까 다시 또 매매가를 올리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의사결정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3기 신도시,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7만호 공급, 청약대 매수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2월 24일 공급 대책으로 광명 시흥에만 7만 호가 이제 공급이 된다. 그리고 기타 지방권에도 약 3만 1천 호가 이제 공급 계획이 포함이 됐고요. 한편 이제 구로 차량기지 이전 발표가 되면서 해당 일대 주택 호가가 일제 상승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청약 대기자가 계속 몰릴 걸로 아마 예상이 되고요. 광명 시흥 일대 전세가는 당연히 이제 상승이 되겠죠. 그럼으로써 그래서 정세가 상승은 다시 이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거다. 기존의 이 고양이나 남양주, 하남의 사례를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제 토지보상 난항으로 실질 입주는 향후 10년에서 15년 이상 걸릴 거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광명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신혼부부 3기 신도시 청약 문의를 주셨는데요. 3기 신도시를 청약을 대기하는 것은 이제 매우 좋은 선택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될 수 있으면 광명 뉴타운 2구역이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일단은 현재 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광명 뉴타운 입주권을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제 카페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